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서입니다. 오늘은 영화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다들 저를 책 추천 북튜버로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 전공생입니다. 제가 방송 영상과에 다니고 있는데 말이 방송 영상이지 사실상 영화도 다루는 많은 것들을 다루고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중점으로 많이 배우는 학과이기 때문에 전공생의 추천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프랑스 예술 영화 추천을 할 텐데 사실 저는 프랑스에 가본 적도 없고 딱히 로망도 없지만 이런 예술 영화를 보고자 할 때 프랑스 작품들이 굉장히 취향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재밌게 시청하시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작품은 바로 아니에스 바르다의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아마 다큐멘터리를 공부를 하거나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영화고 저도 사실 입시할 때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려고 봤던 작품 중에 그리고 공부하려고 봤던 감독 중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진심으로 애호하는 감독으로 남은 사람은 아니에스 바르다 감독님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는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는 명화를 현대의 사람들과 연결짓고 비유하면서 그렇게 사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면을 연결짓느냐? 이 죽는 행위로 연결을 짓습니다.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에서는 사람들이 리터럴리 이삭을 줍죠. 근데 아니에스 바르다는 거기서 어떤 걸 봤냐면 현대에서 시장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서 먹는 사람들, 쓰레기통에서 물건을 줍는 사람들, 혹은 뭔가 품질이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된 과일들을 줍는 사람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 명화를 연결지어서 사고를 하고 일종의 로드무비처럼 이 줍는 행위를 하는 현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팔로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감독 본인의 이야기도 꽤나 많이 담겨 있고요. 저는 로드무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모가 좀 느껴진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아니에스 바르다가 이 잉여를 줍고 사는 잉여 인간들 하는 태도로 이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려진 것들을 주워서 생활하거나 아무튼 그 줍는 행위는 이런 과생산 시대에 대한 저항이다. 혹은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이 사람들은 운동가다. 이런 시선으로 아니에스 바르다가 이 사람들을 찍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작고 일상적인 행위에서 저항이나 반항을 좀 발견하고 그걸 좀 파고드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탁월하게 해낸 작품이라 정말 좋아하고요. 또 이 작품의 또 다른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실 안 사랑스러운 다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안 사랑스러운 다큐들은 사랑스러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하는 작품들에서는 당연히 딱딱하고 좀 힘겹게 가는 게 맞지만 근데 가끔은 그런 작품들을 보는 게 좀 지칠 때도 있는데 이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의 경우에는 이슈 피칭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이 이삭 줍는 이 줍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세게 하고 있는 작품인데도 막 이렇게 지치고 기빨리면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고 사랑스러운 이 작품을 즐기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술 영화 혹은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를 안 봤던 사람이 입문하기에도 좋은 친절하기도 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추천합니다. 한 번쯤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프랑스 예술 영화는 바로 단편 애니메이션 코자입니다. 이거는 고블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작품인데요. 고블랑이 뭐냐면 프랑스 애니메이션 학교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하는 작업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진짜 제 스타일인 게 많아서 저는 항상 이 채널을 구독해놓고 되게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약간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아마도 제 책 취향과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올라온 작품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학생들 작업이 정말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라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냐면요. 사실 완전 단편인 영화라서 제가 스포를 많이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 이 코사가 유채? 이런 뜻이에요. 유채꽃이라는 뜻인데 이 주인공이 어떤 음악이 나오는 비행기를 몰면서 그 유채를 기르고 수확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주인공이 그냥 그 일만 하다가 끝나진 않겠죠, 이 영화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모험을 강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짧은 10분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쩐지 이 주인공이 하는 모든 위험한 선택과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망설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 이입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되었고 뭔가 내가 거쳐온 시간들 혹은 내가 앞으로 지나갈 시간들을 이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특히 좋았습니다. 스포를 하지 않으려고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무튼 저는 안정적인 선택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되게 두려우면서도 굉장히 어떤 떠나는 선택? 위험한 선택? 어떤 위험한 항로를 결국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이 애니메이션, 이 단편이 정말 큰 울림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와 비슷한 성향의 분들께 특히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포가 상관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브런치에다 글도 짧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글에서는 제가 스포를 다 해놨으니까 이 짧은 거 먼저 보시고 그 글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상관이 없으면 그 글부터 읽으시면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설명을 잘해서 그거를 보시는 게 그 추천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여간 짧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할 프랑스 영화는 마카담 스토리인데요. 이게 한국에서 왓챠로 마카담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는데 원제는 이제 아스팔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왓챠라고 했는데 옛날엔 있었고 지금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루트를 못 찾아가지고 이 영화를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여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뭔가 루트가 열리길 바라며 이게 뭐냐면 어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옴니버스로 다룬 영화인데요.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심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무채색 웨스 앤더슨 느낌이에요. 이게 웨스 앤더슨이 떠오르는 게 이제 화면비나 이런 진짜 깔끔한 구성, 깔끔하고 예쁜 그런 화면 구성 같은 건 웨스 앤더슨이 떠오르는데 그쪽 그 선생님은 이제 엄청 컬러풀하고 그 컬러를 굉장히 열심히 쓴다면 여기는 완전 무채색. 진짜 아스팔트, 도시, 회색 도시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어스테릭으로 그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을 자랑하고요. 저는 이 마카담 스토리의 3가지 옴니버스 스토리를 다 좋아하고 그중에 특히 2가지를 좋아하는데 일단 좋아하는 것부터 이야기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미국인 우주비행사가 이 프랑스 아파트에 불시착을 해요. 막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어떤 할머니랑 같이 잠깐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들이랑 관련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속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이 우주비행사 같은 경우도 우주비행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도 안 통하는데 불시착해가지고 이 할머니랑 뭐 대화도 못하고 막 굉장히 서로 굉장히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불협화음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막판에는 결국 이 우주비행사랑 할머니랑 같이 이 식탁을 마주보고 앉아서 쿠스쿠스를 먹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막 자 보세요 감동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연출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은근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영화 특유의 굉장히 건조하고 퍼석퍼석한 그 회색 연대 그런 감동, 퍽퍽한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2번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영화에 이자벨 위페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자벨 위페르가 은퇴한 배우로 나와요. 왕년은 좀 잘 나가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있는 배우로 나오고 그다음에 옆집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셨나? 그래요. 이제 엄마를 잃은 상황이에요. 또 이 와중에서 이 둘이 엮이게 되는데요. 또 이쪽 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우주비행사랑 할머니 팀처럼 이 이자벨 위페르랑 소년 팀 같은 경우에도 각자 뭔가 우울하고 안 되고 힘든 점이 있고 처음에는 뭔가 서로 삐걱삐걱 되는데
또 이 건조하고 퍼석한 이해와 감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놓고 건네는 감동이 아니라서 좋아요. 제가 감동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퍼석한 그런 건조한 정서인데 저는 그래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키워드가 뭔가 쿠스쿠스였듯이 여기서는 막판에 이 소년이 이 은퇴 배우의 오디션을 도와주려고 그 카메라 같은 거를 들고 이제 촬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덜 좋아하니까 빠르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그 엘리베이터 이용 요금을 자기 혼자 안 내고 싶다고 안 내요. 그 대신에 난 엘리베이터를 안 쓰겠다 이러고. 근데 그래놓고 막상 그 당일인가 다음날인가 다리를 다친 거야. 그래서 휠체어를 써야 돼서 그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주민들한테 막 나는 안 쓰니까 엘리베이터 비용을 안 내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그걸 쓰는 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 와중에 이 아저씨가 이제 밖에서 어떤 간호사를 만나는데 그 간호사 여성한테 좀 반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진가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에피소드인데 이것은 사실 저는 이 아저씨한테 별로 이입이 안 돼서 그런가 막 아까의 두 에피소드에 비해서 감흥이 조금 덜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 영화의 맛을 살려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마카다무 스토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여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합니다. 저는 원래 소설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 저는 상업영화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웬만한 콘텐츠에 있어서 좀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험 이야기 같은 걸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면서 이런 것도 되게 재밌구나. 이런 것도 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만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영화고요.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그걸 만들진 못했지만 너 진짜 좋아하는 극영화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극영화는 이제 픽션 영화를 말합니다. 저는 딱 대답할 작품이 없거든요. 사실 인생 영화가 딱히 없어요. 제가 이 영상 전공을 하면서 열심히 봤는데도. 근데 뭔가 그래도 이런 카테고리에서는 마카다무 스토리를 꼽을 수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완전 추천을 하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생기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은 꼭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제가 사실 원래 책 추천을 위주로 찍었었는데 요즘은 완전 대본을 쓰고 있어서 갑자기 이런 영상 추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대본은 이런 제가 지금 추천한 3가지 영화랑 전혀 다른 정서고 이제 완전 다른 스타일의 내용이어가지고 이 연관성이 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러니까 책이 아닌 콘텐츠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제가 또 7월 한 중순부터 8월 동안은 졸업작품에 집중을 하느라 또다시 유튜브에서 사라졌었는데 이런 저의 채널에 남아주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학기 때는 학교 브이로그라도 찍어보려고 하는데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유튜브를 놓지는 않고 제가 붙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이 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